어머니들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애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심화 문제 손도 못 대요. 연산 자꾸 틀려요. 모르는 문제 바로 별표 쳐요. 이렇게 전교 1등으로. 오,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랬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얘가 올라가. 이런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는 똑같이 공부했거든요. 옛날하고 똑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교육적인 영감을 주실 교육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루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가로서도 이제 최근에 책을 집필하게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창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도쿄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한 11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요. 수학학원을 이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제 아들 두신 분들은 다 이렇게 우리 창쌤 선생님처럼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화려한 그 이력과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그 생활을 그만두시고 어쩌다가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실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가르치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중3 때부터 과외를 했거든요. 제가 과외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학원 강사 일을 했고, 근데 그게 직업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느낌보다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육원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 모아서 수학 가르친다거나 이런 거 계속 해왔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실 제가 수학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약간 취미처럼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들 많이 찾아오시고 우리 제발 좀 살려달라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너무 재밌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일을 아무리 잘하고 상을 받아도 제가 일을 잘했다고 우는 분은 없잖아요. 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엄마들이 울고 애들이 울고 또 삼수생 애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울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을 울릴 수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감정이 동요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마음을 색다르게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이유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찾게 되셨다. 이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재미있고 제가 사람들의 삶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루트라는 그 채널 이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랜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사고력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공계 출신 그 교육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한 의대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고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큰 친구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더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모두가 다 지금 의대 쏠림 현상으로 뭐 내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님 채널에서 제가 그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의대보다 이공계 전공을 이제 권유하신다. 좀 감명 깊게 봤어요. 왜 그러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의대를 권유하는 세상이니까 사실 뭐 제가 이공계를 강조하는 게 되게 독특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공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수학 영재들이나 이런 친구들 많이 찾아와요. 수학 영재들 많이 찾아오는데 제가 만난 수학 영재들 이공계 쪽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비율로 외우는 거 싫어하고 단순한 거 싫어하고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뭔가 해결하고 막 문제 풀 때 도파민 이런 것들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의대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대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의대 공부는 그 이공계의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적절한 공부가 아닌 경우가 좀 있거든요.
직업과의 타당성을 봤을 때 수학 머리가 있는 분들께서 충분히 그런 재능을 발휘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진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루하다. 지루하다. 왜냐하면 암기가 많고 바로바로 외워서 바로바로 휘발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되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딱 하고 까먹고 이런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의대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안 갔어요, 의대를. 나는 너무 안 맞을 것 같다.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잘 버티고 잘 견뎌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좋은 의사가 돼주는 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의사 하려고 하니까 저는 자기의 적성을 봤을 때 이공계로 와서 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이공계가 사실 위기거든요. 굉장한 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와서 좀 이렇게 이공계를 살려줬으면 그리고 자기도 더 재밌게 공부하고 재밌게 일했으면 그리고 이공계가 위기인데 이공계는 어차피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이공계 인재들을 앞으로 대폭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진짜 우수한 인재들은 딱 대학 입학할 때부터 유학까지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원 프로그램, 특별한 일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길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벌써 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엔지니어가 되시면 충분히 아주 사회적으로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재밌고 훨씬 어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해오시면서도 회사에서 일을 해오시면서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오시고 뭐 상담도 해오시고 하신 셈이시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어떤 학생의 경우에 기억나는 아웃풋 같은 거, 이제 코칭이나 티칭을 거쳐서 이제 기억나는 아웃풋 혹시 있으시면 제 채널에 보시면 고은이라는 친구하고 한결이라는 친구를 제가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멘토링하면서 영상을 일부러 남겨놨어요, 이번에는. 잘하셨네요. 뭐 SNS 올리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이제 아예 영상화를 좀 했거든요. 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같이 하고 6개월 하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3개월, 4개월 하고 이제 두 친구 다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고은이라는 친구는 처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신청하실 때 이제 뭐 어머니들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애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심화 문제 손도 못 대요. 연산 자꾸 틀려요. 모르는 문제 바로 별표 쳐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거의 모든 부모님들 지금 막 손들고 계시거든요. 제 SNS 보면은 뭐 완전 우리 애인데 하세요. 근데 친구가 저랑 3개월 정도 공부하고 4개월째 공부하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제가 다른 과목도 좀 봐줬어요. 이렇게 뭐 구조화 시키고 좀 시험 공부 계획 세우고 했는데 이번 전교 1등으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첫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으로 데뷔를 했고 고등학교 1학년 그 한결이라는 친구는 사실 이제 좀 갑방고라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되게 잘하는 애들 모이는 일반고. 거기서 원래 중학교 때 잘했는데 좀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모의고사 뭐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내신은 거의 막 6등급, 7등급, 5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저랑 3개월 하고 나서 모의고사는 1등급, 내신은 3등급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단기간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그냥 문제 많이 풀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생각하는 방식을 좀 건드려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제가 한 거는 문제 풀어준 건 거의 없어요. 문제는 네가 푸는 거고. 자, 고은아, 이번에 우리가 수학을 2학기 때 시험을 볼 건데 너 2학기 때 뭐 배웠어? 라고 하면 고은이가 이제 목차를 생각해낸 거죠, 머릿속으로 목차를 생각해내면서 처음에 뭐 기본 도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그럼 자, 기본 도형 배울 때 처음에 뭐부터 배웠어?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점선면 배웠고 그 다음에 작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평면 도형 배웠고 입체 도형 배웠고 각자 어떤 것들을 배웠어 말해봐. 한 다음에 너라면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쭉 해주고 전 이런 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세요. 한결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만 쭉 했는데 한 1점 깎여서 99점 받았고 수학은. 그러니까 저는 전 과목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머릿속에 좀 틀을 잡아가면서 문제 많이 풀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잘 하고 싶어서 우리가 어디 회사에 들어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창업자의 마인드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가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에 또 그렇게 또 적용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생각하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뒤로 하시고 이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시 현실에서 보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맞죠. 많은 수학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 학교의 진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맞지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좀 더 그런 빨리 가야 생각을 된다. 예,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있죠. 이렇게 수학 교육 전문가들, 진짜 수학 박사님들은 다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렇지만 당장 내일이 시험이고 네. 다음 달에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기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단기로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초반까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학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외울 게 많아지고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을 잘 보고 내신을 잘 보려면 본 적 없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이게 암기로 해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위기가 나타나요. 뭐냐면은 닮음, 피타고라스, 네네. 삼각비. 선생님 저기 물리에서는 이제 운동 방정식 나오고 화학에서는 막 화학 반응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는 외워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렸을 때 퍼포먼스를 내는 거랑 나이가 들어서 퍼포먼스를 내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죠. 중학교 후반부터 퍼포먼스를 내는 게 완전히 다른 양상이 돼요. 저 같은 분들 많을걸요? 아마 제 말은 아버님들이 보통 더 많이 공감하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랬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얘가 올라가.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는 똑같이 공부했거든요. 옛날하고 똑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떨어져.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다른 애들이 떨어져. 왜? 저는 외우지 않고 수학을 공부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울 때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 조금만 바꾼 거네. 왜냐면 수학은 우리 나선형 학습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배웠던 거에 조금만 더 하면 지금 배우는 게 되고 옛날에 배웠던 거에 조금만 더 하면 지금 배우는 게 되는데 이걸 암기로 공부한 애들은 완전히 새로운 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점 나선형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부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조금 덜 풀었을지언정 새로운 걸 배울 때 예전에 배웠던 거에 조금만 더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예시를 좀 제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네.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점이라는 말을 똑바로 이해한 친구가 고등학교 가면 내분점, 외분점을 공짜로 할 수 있다. 공짜로,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수를 가지고 놀아본 친구들은 수열이라는 과목은 그냥 공부 없이도 풀 수 있다, 사실은. 진도 하나도 없이도 풀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암기하고 진도 빼고 문제 많이 푸는 거는 솔직히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전성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근데 양치기는 해야죠. 그런데 양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양치기를 해야 된다. 네네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어를 진짜 잘하는 것과 국어 점수 나오는 거, 국어 시험 점수의 결과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를 수 있어요. 수학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정말 잘하는 사람과 수학 시험 점수만 높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수학은 아마 다른 전문가들 나와서 비슷한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수학은 수학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과목이 솔직히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도 그렇긴 한데 수학은 저는 지금 학원에서 첫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애들 딱 오잖아요. 그럼 학생들 앉으면 뭐부터 하냐면 10분 동안 글쓰기를 시켜요. 오. 네. 오늘 주제를 주고 검사도 안 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수학은 결국 어때야 잘할 수 있냐면 글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을 끈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수를 안 해야 되고 계산을 잘해야 돼 이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을 못한다. 애가 똑똑한 것 같은데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거를 아이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얘는 뭐가 문제냐? 연산을 계속 틀리는 게 문제냐? 아니면 이 친구는 정말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냐? 그 말을 식으로 못 바꾸는 거냐? 아니면 식을 못 세우는 거냐? 아니면 계속 긴장해서 아예 이거를 발상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예전에 배웠던 뭔가가 빵꾸 나가지고 이게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습득을 못한 거 이런 거를 더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많이 풀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전 단계를 우리가 다 생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탄탄한 이제 네.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는 네, 일들을 맞아요. 생략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막 헬스 트레이너가 네. 되어라 막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제가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문제를 풀어주고 제가 멋지게 풀어줘요. 아이들한테. 알겠지라고 하면 애들이 거의 100% 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네네. 너 알겠어? 너 근데 진짜 알겠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설명해봐 그러면 못 해요. 근데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겠지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알겠어라고 대답해요. 알겠어요라고 대답해요.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 믿지 않는다. 그쵸. 전 반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나는 못 믿겠는데. 냅두면 할 텐데. 근데 또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막 짜증내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도파민이 터지면서 끝나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한 문제에 1시간 제가 어제도 초등학생 한 명 붙잡고 네. 1시간 반 동안 한 문제를 풀었어요. 안 풀어주고. 네네네.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데? 자, 그럼 이거 모르겠어.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1시간 반 동안 풀었거든요. 되게 괴로워할 것 같잖아요. 네. 걔가 1시간 반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했죠. 근데 딱 끝나고 나서 풀었어요. 마침내. 그 순간에 걔가 뭐라고 했냐면, 네, 저랑 같이 이만큼 푼 문제를 자기가 뜯어가겠다고. 오. 엄마한테 자랑하겠다고. 와. 그래서 막 웃으면서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엄마 아빠들이 본 적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면 우리는 질문은 해요. 네네. 근데 기다려주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다려주는 시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네네.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1시간, 2시간 매달려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아, 내가 네.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하는 거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듣고, 근데 알겠어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면 안 게 아니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니까 아이들이 알겠다고 하는 착각을 계속한다. 그쵸. 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께서 이제 수학을 이제 가르치시게 된 게 완전히 진로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의 인생하고도 걸린 문제이잖아요. 네. 이제 살아가면서 수학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수학이 필요한 이유요? 네. 이거 어제도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본 네. 건데, 이거 되게, 저는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은 친구들이 결국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네. 수학은 왜 배워야 되느냐? 네네. 그런데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저는 수학을, 우리가 이제 제목이 수학이니까 아이가 이제 수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자, 문제 풀어봐.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하고, 저는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자, 이 문제가 풀으라고 한 문제가 뭐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럼 애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X요 그러거든요. X가 아니라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게 뭐니? 여기서 X가 뭐야? 뭘 의미해? 그럼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한테 주어진 조건들이 뭐야? 찾아봐.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들. 그럼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없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그럼 없는 게 뭐야? 그러면 그 문제, 그 없는 걸 찾으려면 여기서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어? 찾아봐. 이거를 적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풀지도 말라고 하고 풀 필요도 없어. 이거 적어. 다 적어.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고 필요 조건 같은 여기서 거 주어진 게 뭐고 네네. 여기서 네가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서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걸 적으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네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겪는 다 푸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 지금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새로운 도전. 네. 네. 나는 학원을 차릴 건데 네. 내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데 지금 나한테 없는 건 뭐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고 직접 할 수 있어?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돼? 네. 그럼 돈이 얼마 들어? 아니면 시간이 얼마 들어? 그렇죠. 그러려면 이게 안 돼? 그러면 대안은 뭐야?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학은 결국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정말 알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표창도 4번 받고 네네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예. 네네. 이거는 정말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수학을 써먹는 전공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면
정말 국어, 수학, 영어, 도덕 뭐 다 할 수 있다. 사고력. 예, 근데 이거를 제대로 길러주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저는 수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조건, 대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든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드려주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시원하게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해내어서 네. 실제로 아이가 굉장히 쾌감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 단원에 나와 있는 모든 거를 다 가지고 그렇게 1시간 반씩 걸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를 아이가 그렇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한번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생각 혹시 있으신지?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교과에 쫓기면 저 같은 사람의 믿음이 있으니까 야, 오늘 이것만 풀면 돼. 나머지 풀지 마 할 수 있지만 네네. 가정에서 가르치시는 부모님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문제를 안 풀어야 될지 사실 잘 이게 구분이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가 또 그것도 속이 터져요. 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다른 건 내팽개치고 한 문제만 풀고 있으면 그것도 속이 터져요. 그럼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네네. 저는 그 한 문제에 빠지는 그거를 저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라고 보고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일반적으로 네,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10분, 30분을 보라고 하고 아.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답을 안 주시잖아요. 답지를 뺐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오히려 어떤 공부가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자기가 생각해서 근데 그냥 막 생각하면 생각 안 나요. 그쵸.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가 뭘 구하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주어진 게 뭐고 이 문장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알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고 그냥 생각해봐 어떻게 푸는 이건 저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발상이 안 된 네네. 상태에서 네.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차라리 문제를 풀고 모르겠으면 답을 싹 봐. 답지를 싹 봐. 그리고 그 답지에 나온 내용을 내가 남한테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알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 차라리 저는 이런 방법을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 어머니들이 싸우는 게 아이들한테 문제를 줬어요. 네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보기에는 얘가 문제를 대충 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푸니? 째려 엄마 그러면은 막 이제 막 째려보고 막 애들이랑 이제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하고 하는데 애들도 대답하면 가만히 있거든요. 속 터져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모셔오면은 어머니가 애들을 데려오시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그럼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생각을 안 하고 푼다? 그럼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왜 너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생각 안 하고 푸는 것 같대요. 네네. 왜 그런 것 같아? 말해보면 대답은 거의 90% 정해졌어요.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네, 네.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풀었다가는 밤을 새게 생겼어. 그쵸.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대충 해결하거나 어쨌든 틀리더라도 답을 찍어놓고 몇 번 보면 누가 알려주겠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건데 양치기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이 정말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 생각해보고 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차라리 답지가 답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토론 상대로 삼아줘야 된다. 답지를. 무슨 파트너처럼 생각하고 네. 생각 파트너. 그렇죠. 넌 어떻게 그래서 저는 답지도 보기 싫어? 혼자 풀고 싶어? 그러면 딱 보고 한 줄만 딱 보고 닫어. 한 줄만 보고 닫어. 차라리. 네, 네. 왜냐면 저도 옆에 있으면 힌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 얘도 힌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린 제가 상태에서? 갖다서 한 줄만 딱 봐. 한 줄만 봐. 한 줄만 봐. 그리고 네. 정말 모르겠으면 문제를 차라리 답지를 싹 보고 거기 있는 내용을 싹 이해하는 게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학원 가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가서 네, 선생님이 물어보면 문제 네. 풀어주고 있는 거나 네, 네, 네. 그거 보고 있는 거나 아니면 답지 보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다만 혼자 시도해보고 정 안 되는 문제들은 대신 답지를 보고 하가 아니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남한테 정말 설명할 수 있게 정말 숙지를 하고 엄마 아빠 그걸 물어봐주고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문제의 양을 줄여야 된다. 네, 센을 다 푸시면 안 돼요. 센을 가져오시더라도 뭐 센이든 뭐 블랙라벨이든 아니면 어떤 뭐 것이든. 최상이든 네, 네. 거기서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의미 있는 문제는 그 중에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버리는 각오가 돼야 된다.
이거 어느 출판사에서 만약에 문제를 그렇게 조금만 가져다가 만드시면 누가 네. 그걸 사겠어요. 그래, 보통. 그쵸. 그러니까. 너무 얇죠? 일단은, 가격도 낮으시고. 예, 예. 그러니까 교재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지만 그쵸. 그것을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네. 소비자와 네. 공부하는 학습자의 몫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문제집 두 개 사서 보통 아이들한테, 네네. 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문제집 네. 두 개 사. 쉬운 거 어려운 거 사서 네네. 쉬운 거에서는 이거 개념만 봐. 어려운 거에서는 여기만 풀어 너는. 여기선 B만 풀어. C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 이렇게 해서 점점 안 올려줘. 되어 있는 부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이게 또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가 어머니도 있겠네요. 보시면은 문제 풀고 또 지워요. 다시 풀어보라고. 그렇죠. 네. 네. 그냥 두 권 사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그렇게 그렇게 뭔가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수월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힘들고 막 맞아요. 고생스럽고 하는 것보다 네네. 뭔가 고민은 굉장히 하고 머리는 아프지만 이 공부하는 과정 자체는 수월하게 뭔가 이 쉬운 것도 다 풀어야 되고 어려운 것도 다 풀어야 되고 이것보다 네네. 나한테 딱 맞는 문제 아까 한 문제에 10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을 계속 풀게 해주는 저 이제 다른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바다별 에듀 영상 많이 보면 네. 제가 그래서 여기 나가게 해달라 쫄랐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고려대학교 이민주 예, 박사님 예, 하신 얘기 예, 중에 예, 예.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가 더 중요하다. 하셨죠. 그쵸, 디폴트 그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네네네. 상태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문제집 푸는 시간, 시험 공부하는 시간 다 똑같아요. 그쵸. 다 똑같아요. 한정된 시간. 네, 그리고 마음에 쫓기고 급하고 뭔가 정말 뭔가 도파민 나오지 않는 되게 괴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건데 오히려 저는 버스 타고 갈 때, 그다음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디 걸어갈 때, 여행 갈 때, 그다음에 그냥 자려고 누웠을 때, 네, 네.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퀴즈 내주는 게 네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지금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대화를 네, 할 때 네. 답이 탁탁탁탁탁탁 온다고 재밌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수다 떠는 거는 티키타카. 네, 티켓타가 대부분 답 없는 질문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이 막 되게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그래 그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재밌잖아요. 근데 전 수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네. 야, 빨리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자 풀어봐.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이제 물론 너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 되게 쾌감을 느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한테 1시간 반 동안 한 문제 풀어주잖아요. 네. 너무 신나서 그 문제 뜯어가요. 네.